고성군이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 기획한 뉴스호스텔 건립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군과 숙박업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온 안타까운 사연에 지역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민을 움직인 모자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지자체단체장의 민선 7기 취임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이번 시간에는 박일호 밀양시장을 만나봤습니다. 경찰이 터널 안에서 차를 세워놓고 기념 촬영을 한 차량 동호회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고성군이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 기획한 뉴스호스텔 건립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열악한 숙박시설 개선으로 경제 효과를 키우려는 지자체와 오히려 생계 위협이 된다는 숙박업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각종 스포츠 대회와 동계 전제훈련팀 조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노리는 고성군. 지난 4년간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57개의 전국 대회와 1,900여 개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3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부족한 숙박시설은 고성군이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는 데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고성군은 열악한 숙박 문제 해결책으로 고성읍 신월리 일대 최대 350명이 소용 가능한 뉴스호스텔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호스텔 건설은 계획 단계부터 지역 숙박업계의 반발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선수단과 전지훈련팀이 뉴스호스텔로 빠져나가며 공실률이 높아져 지역 상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숙박이나 음식이나 모든 그 어떤 놀이시설, 강당시설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고성군 지역 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피해 입는 분들이 그 상권이 아주 침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호스텔 건립 이유인 숙소 부족의 경우 현재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과 펜션이 지어지고 있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1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주민 공청회 한 번 없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숙박업계의 지적에 고성군은 뉴스호스텔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숙박업계와 계속해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숙박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인근 도시로 30여 개 팀이 빠져나가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숙박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업 관계자들과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고 앞으로도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잘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과 숙박업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숙박업계는 뉴스호스텔 건설이 강행될 경우 대규모 집회와 법정 대응 등의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한 모자가 창원의 한 소셜 네트워크에 도움을 호소했는데 온정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요즘 힘낼 일 많지 않으시죠? 이 소식 보면서 미소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동물원 가는 게 꿈이라는 13살 아들과 어머니가 직접 감사를 전해왔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저는 지적장애의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저희 가족에게 약간의 간식과 사용하지 않는 매트리스를 보내주세요. 창원의 한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온 이 사연에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물품을 보낸다는 인증샷부터 언제든 자신의 식당을 찾아오라는 안내까지 며칠 새 댓글은 수백 건을 넘었습니다. 두 분을 제가 길 가다 우연히 봤는데 보고도 조금 이제 안타깝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페이스북에 보고 딱 사연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조금 여건이 되는 한에서는 되게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사연의 주인공은 이수미 씨. 장애가 있는 아들과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4년 전엔 사고로 딸을 하늘로 보내야 했고 자신은 실명한 왼쪽 눈에 이어 반대쪽 눈마저 시력을 잃어갔습니다.
당뇨에 만성질환까지 겹치자 사회생활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한 달 병원비와 약값을 대기도 빠듯했습니다. 글은 사회를 향한 구조신호였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힘들어도 엄마께. 전 여자가 아니고 엄마예요. 한창 클 나이잖아요. 아들은 한창 클 나이인데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못 먹잖아요. 그리고 제가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칼은 지금 있지만 칼하고 가위는 있어도 애가 언제 자야 할지 몰랐어. 모든 거 다 치웠어요. 창원 시민들은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생필품은 물론 간식에 매트리스, 옷까지. 택배로 때론 집 앞에 물건을 놔두고 가며 대가 없이 응원을 전했습니다. 힘내라 주고 또 밑반찬도 갖다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 솔직히 제 주위에 제가 사람들 없는 줄 알았어요. 왜 또 좀 살자 하는데 이렇게 그러지만 이렇게 사람한테 감정을 줄 줄 몰랐다 진짜. 혼자라고 느낀 세상에서 전해온 온기. 돈도 없는데 이렇게 보내주고 힘들 건데 이렇게 많은 사랑해주고 했는데 우리는 해줄 게 없으니까 미안했어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했어요. 지금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아들 위해서 모든 사람들 위해서 행복하게 이제 웃으면서 지내야죠. 어려운 이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 한 댓글처럼 그래서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지자체단체장의 민선 7기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차례로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민 초청 토크 콘서트를 열어 지난 해를 되돌아본 박일호 밀양시장을 만나봤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시민 500여 명 앞에 선 박일호 밀양시장은 지난 1년 밀양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늦었지만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1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밀양의 인구는 꾸준히 줄어 10만 6천여 명 수준. 30년 후에는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박 시장은 시민을 대표한 패널 4인과의 질의응답에서 차세대의 성장 동력을 발굴해 밀양의 르네상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노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지난 3월 유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최근 주목받는 밀양형 일자리 정책 등이 인구 증가를 견인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우리 나노 산단에 100개 이익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100개 이익이 한 50명만 들어오고 50명이 가족 한 사람만 데리고 가도 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노 산단이 완공되는 2021년 이후에 또 인구가 반드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 인프라 구축도 한창입니다. 세종병원 화재로 침체된 가곡동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됐고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기상 우주 전문 시설, 경남 진로교육원을 유치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지로의 발돋움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겁니다. 교육과 체험과 관광이 만나는 그런 기회가 이루어지고 또 영남원과 혼자 일하지 못하듯이 이 공간을 같이 결합하고 최소한 하루에 한 2,000명 정도는 매일 끌어오게. 최근 질타를 받았던 친일파 박시춘과 약산 김원봉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이라 본다며 밀양만의 가치를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시춘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잘 의견을 수정하겠습니다. 밀양에 도움이 되는 시설들을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작성을 합니다. 민선 6기에 이어 7기 시장직을 이어가고 있는 박일호 밀양시장. 앞으로 3년 나노와 관광에 집중해 인구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등교 시간 교문을 들어서는 학생들. 선생님의 반가운 손인사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사랑과 존중, 감사, 하이파이브를 하며 오늘도 힘차고 행복한 하루를 다짐합니다. 행복학교 사파중학교입니다. 행복학교는 학생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그 장을 충분히 마련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학생들 자치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일방적인 의사가 아닌 선생님들의 의견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웃음으로 소통하고 사랑으로 존중하는 행복한 사파중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사파중학교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학교 한쪽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텃밭. 잡초만 무성했던 땅을 학생들이 정성으로 가꾼 공간입니다. 올봄에 심었던 토마토와 가지, 고추가 벌써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파중학교 동아리 리얼팜은 아침 수업 전 그리고 방과 후 텃밭을 가꾸며 자연을 느끼고 결실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냥 따먹기도 하는데 급식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뭔가 더 새롭고 뿌듯하고 주변 친구들도 너희가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놀라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많이 고마웠어요. 막 엄청나게 농산물 같은 거 많이 만들지 않아도 친구들이랑 다 같이 기분 좋게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토론 열기가 뜨거운 이곳은 바로 교장실. 토론 동아리 어퓨 학생들은 하나의 주제로 한글이 아닌 영어로 토론하며 날로 실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영어 교사인 교장 선생님의 지도 아래 사회자와 배심원, 찬반 패널까지 유창하게 하는 영어 토론은 아니지만 열정만큼은 그 누구 못지 않습니다. 처음에 영어로 말하는 게 힘들었는데 친구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영어 실력도 조금 늘게 됐어요. 영어 토론한 자료들을 모아서 축제 때 전시하는 게 목표이고 또 친구들끼리 같이 얘기하면서 영어 실력을 올리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사파중학교는 학생들만 공부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학부모 독서 동아리 독서 레시피는 매달 책 한 권을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하고 배우는 공간이라 더 뜻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이 사실은 우리 같이 교육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저희가 엄마들이 오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더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학교가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담고 있는 곳. 사파중 방송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체육대회와 수학여행, 다양한 학교 행사 모두 방송부원들은 지금 이 순간도 매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파중학교 방송부는 학교에서의 다양한 행사에서 카메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관하고 있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합니다. 사파중이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방송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부와 밴드부가 준비한 이른바 점심시간 틈새 공연. 뜨거운 열기에 노래를 하는 사람도 응원하는 사람도 모두 신이 납니다. 서울밤 먼지 감췄지 꿀먹꿀먹거리며 baby talk to me walk the talk walk walk me walk walk. 탄탄한 보컬과 건반, 기타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하모니. 불과 3개월 전 만들어진 동아리라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음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오디션까지 거쳐 꾸려진 밴드부는 앞으로 버스킹과 복지센터 위문 공연 등 다양한 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학교에서 밴드부 활동을 통해서 하게 되면서 협동심도 기를 수 있었고 작곡이라는 꿈에 좀 더 가까워지는 걸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좋은 음악도 친구들과 같이 하고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희 음악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남을 존중하는 당당한 인류 사파인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사파중학교. 오늘도 현재 진행형인 사파중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의 행복한 꿈을 응원합니다. 행복! 사파! 우리 학교를 소개합니다. 창원 사파중학교였습니다.
터널 아른을 가로막은 채 주차를 하고 기념 촬영까지 한 자동차 동호회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해경찰서는 지난 8일 자동차 중개거래 사이트인 보배드림 게시판에 창원 마진터널을 막고 촬영한 차량 사진 수십 장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사진 속 차량 번호를 확인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실제 사고 유무를 떠나 일반 교통방해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되자 관련 차주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밀양에서 탯줄 달린 신생아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1일 오전 7시쯤 밀양의 한 주택 창고에서 갓 태어난 여자 아기가 담요에 쌓인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다행히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태어난 지 이틀 정도가 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발견된 주택 주변의 CC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 동상동의 한 건물 2층에서 신원불상의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쯤 건물 내부를 돌아보던 신고자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부패된 변사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해당 건물 2층은 1년가량 비어 있었고 조만간 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성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는 현재 경찰에 의해 수습된 상태로 경찰은 신원 확인 등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남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11일 경남도청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민관협의회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도내 조선산업 밀집 지역의 시장 군수, 중대형 조선소 대표이사와 시민단체 등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출범한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경남 조선산업을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의 상생협력 방안 등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경남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관, 산학까지 또 학계까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으자는 뜻에서 오늘 멸종됐던 따오기가 자연의 품으로 방사된 지 한 달 반 만에 서울에서 한중일 따오기 국제포럼 2019가 개최됐습니다. 11일 열린 이번 포럼은 따오기 위주로 협력해왔던 한중일 지방 도시들이 관광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정우 창경군수를 비롯해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시장, 중국 상시성 한중시 부시장 등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3국 지방도시 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세계 시군에서 온 어린이들의 교류 공연과 함께 따오기를 통한 지방도시 협력 방안과 따오기를 통한 3국 관광 협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2일 오후 3시 거제 삼성호텔에서 진행되는 간부 공무원 워크숍에 참석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후 5시 50분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에서 진행되는 소외계층 스포츠 문화체험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격려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저녁 7시 반 김해운동장에서 진행되는 김해FC와 천안시청과의 경기를 관람합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전 11시 시장실에서 버스 노선체계 개선 연구 용역 중간 보고를 갖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